지방 공기업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경북개발공사가 전국 15개 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중 1위에 선정됐습니다. 경산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대구 북부의회가 업무 추진비를 의원들의 식사와 체력 단련 등 여전히 엉뚱한 곳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동시가 26일까지만 임시로 운영하기로 한 하회마을 섭다리를 관광객들이 보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경북개발공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공기업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1위에 선정됐습니다. 적극적인 홍보,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 소통 행보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홍정표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부터 2달 동안 전국 368개 각 지방공사와 공단 고객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개발공사 만족도 조사는 토지 분양자, 공사 시설물 임대자 등 최대 300명을 대상으로 전화와 면접 조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경북개발공사는 서비스 결과 편익성, 신뢰성과 사회적 만족, 공익성, 지속성에서 타 지역 개발공사보다 높은 평가를 받아 종합만족도 85.03점을 획득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자만하지 않고 항상 고객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하여 열린 경영을 실천하고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신뢰받는 도민 공기업이 되도록 경북도청 신도시 1단계 개발 과정에서 높은 분양가로 원성을 사기도 한 지난 2017년 고객 만족도는 6위에 그쳤습니다. 경북개발공사는 경북도청 신도시 건설을 비롯한 택지 개발과 공공임대주택, 산업단지 건설 사업을 시행합니다. 신도시 홍보교실, 토론회와 세미나 등 개최했고 이런 결과가 이제 도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경북 지역사회 공간을 재창조하는 경북개발공사, 경북도청 신도시 2단계 사업의 순환과 함께 지역 밀착형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경산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8대 의회에 들어서만 5번의 전문 연수를 실시하는 등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전문 기법 배우기에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경산시의회가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오는 6월 제211회 정례회에서 실시할 예정인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조사 기법에 대한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2번째 교육입니다. 6월 정례에서 다루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평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 잘된 점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 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감사 방법과 접근 전략 등 실무 중심의 행정사무 기법은 초선 의원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8대 의회가 들으면서 교육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들이 실제로 의원님들한테 초선이 되든 재선이 되든 의원님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생각하고 그런 교육들을 바탕으로 더 좋은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어서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연수를 통해 7대 의회에 비해 시정 질문과 5분 발언이 크게 늘어난 8대 경산시 의회. 시민을 대변하는 열린 의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 북구의회는 지난해 10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업무 추진비 공개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업무 추진비는 물론 의정 운영 공통경비도 공개하면서 많은 환영을 받았는데요. 공개된 이 비용들이 의원들의 식사와 체력 단련 등 여전히 엉뚱한 곳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대구 북구의회가 사용한 의정운영 공통경비 내역입니다. 체력 단련 체험료라는 명목으로 30만 원이 넘게 쓰였습니다. 장소는 대구 사격장. 같은 곳에서 간식과 점심값도 60만 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그 대회 같은 거죠. 한 김에 저희 이제 대구 사교단 이번에 초선위원들이 많으셔갖고 다 합되긴 하지만 뭐 체력 단련을 하는 거죠. 업무 추진비는 어떨까? 한 건도 빠짐없이 모두 밥값으로 사용됐습니다. 북구의회가 지난 한 달 동안 세금으로 쓴 식사비는 620여만 원. 식사를 하며 주로 지역 현안과 관련한 의정 업무를 협의했다고 설명합니다. 다른 의회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동구와 중구의회는 비용을 쓴 시간과 장소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 조례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내역에는 각각 한 달에 570만 원과 670만 원이 넘는 예산을 간담회에 썼다는 내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무슨 이유로 모였는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좀 덜 투명하다는 어떤 여기에 대해서 뭐 문제를 제기할 거고, 그보다 더 좀 중요하게 스스로 제정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 건데, 스스로 조례를 위반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북구와 중구를 제외한 대구 지역 다른 의회들은 의정 운영 공통경비 내역 공개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 시민 열세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앤드류 왕자 방문을 계기로 50년 만에 재현된 하회마을 섭다리가 한 달 만에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안동시는 이 섭다리를 27일 철거할 계획인데 관광객들과 주민들은 그대로 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너무 이렇게 정치가 너무 좋고요. 이런 섭다리가 흔하지 않은데 또 소문에 이게 바로 없어진다 그래갖고 저희 새벽부터 왔어요. 평일에는 500여 명, 주말에는 1000여 명. 다리가 생긴 후 이곳을 다녀가는 관광객 숫자입니다. 다리 위에서 사진도 찍고 가족과 손을 잡고 걷기도 합니다. 하회마을 분위기와 어울리는 고즈넉한 풍경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이면 이런 모습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안동시는 이 다리를 오는 26일까지만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게 조명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한 달입니다. 한 달. 그 조명 기간을 받아놓은 기간 안에서 이제 그 기간이 산출된 거죠. 섭다리를 설치하는 데 든 비용만 7천만 원.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리 많이 들었어요. 너무 아깝다 없애기는. 근데 이런 거 있음으로 해서 또 여기에 더 또 유명세가 더 타지 않을까 싶은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섭다리가 사라지게 되면 관광객들은 부용대로 가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등 불편을 겪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 강을 건너는 데 사용됐던 나룻배가 지난 3월 이후로 운행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관광객이 부용대로 가려면 20-30분을 돌아가야 합니다. 시청 게시판에도 섭다리를 유지해달라는 민원글이 잇따랐습니다. 민원이 계속되자 안동시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 하천 조명하는 기관이 이제 부산국토관리청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원주에 한번 찾아가서 그 현실적인 방법을 찾고 협의를 한번 구체적으로 진행해가지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바람대로 섭다리를 계속 보존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해외 연수 도중 가이드 폭행으로 무리를 빚은 박종철 전 예천군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21일 열린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 단독으로 첫 공판이 열렸는데 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군의원 신분으로 해외 가이드 폭행으로 무리를 빚은 점을 엄정하게 구형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 합의금으로 3,300달러를 지급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심 곳곳을 누비는 이 트램은 해외 여러 도시에서 쉽게 볼 수 있죠. 대구시도 이 트램 도입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트램이 대구의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자, 관련된 내용을 권미경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 기자, 우선 트램이 어떤 교통수단인지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쉽게 말하면 노면 전차입니다. 전기를 동력으로 이용해서 도로 위에 깔린 레일 위를 달리는 건데요. 파리와 홍콩, 일본 등에서는 흔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트램 도입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면서 서울과 대전, 부산 등이 트램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 도시에서는 꼭 이 트램을 볼 수 있잖아요. 대구시도 이 트램 도입을 검토하고 나섰다고요? 네, 사실 아직 걸음마 단계인데요. 이제 트램을 지어도 괜찮을지, 짓는다면 어디가 좋을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난 16일에는 트램을 주제로 대구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포럼이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서대구 연결노선과 공항 후적지 연결노선, 도심 순환노선 등 여러 노선이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눈만 띄웠을 뿐 아직까지 어디에 어떻게 짓겠다고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네. 대구시는 지난해 전문기관에 신교통 시스템 구축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겼는데요. 내년 초 용역 결과가 나오면 조금 더 자세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절차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럼 이 트램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네, 우선 트램은 건설비가 적게 듭니다. 지하철의 6분의 1, 경전철의 3분의 1 정도인데요.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운행 측면에서 보면 버스와 달리 어느 정도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움직일 수가 있고요. 도로에서 타고 내리기 때문에 노약자나 장애인도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또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전기를 이용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입니다. 비용 절감 그리고 친환경적이라는 측면에서의 장점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반대로 단점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차로 위에 레일을 깔아야 하다 보니까요. 기존에 차량이 다니는 길이 좁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와 함께 도로를 달리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지하철보다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많은 사람이 타기 힘든 것도 단점으로 꼽힙니다. 장단점이 있는 만큼 도입 전에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입이 결정된다면 앞으로 어떤 과정들을 밟아 나가야 합니까? 일단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구시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공청회나 시민 원탁회의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그 후에는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것을 반영을 하고요. 예빙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야 하는데요. 아직까지 갈 길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대구시 트램 도입과 관련해서 권미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CJ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으로 지역 유망 기업을 지원하고 창업 문화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작은 기업의 홍보를 극대화시키는 오 크리에이터스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CJ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최하는 오크리에이터스 공모전이 시작됐습니다. 오크리에이터스는 소셜 네트워크, 즉 SNS상에서 개인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지원해 유망한 작은 기업의 제품을 홍보하는 상생 프로그램입니다. 지역에 이제 작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들이 기술이라든지 많은 부분에서는 역량이 있는데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요번에 그런 유튜브 크리에이터들과 같이 콜라보를 통해서 그런 작은 기업들을 전국적으로 홍보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모는 창업 7년 미만의 전북과 전남, 충남, 세종, 광주, 제주권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1인 창작자와 연결해주는 공모전으로 각각 30명씩 선발됩니다.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창업기업들은 이번 공모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이제 인력이 적고 그리고 빵 만들고 제품을 만드는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이제 홍보하고 또 판로를 확대하는 부분에서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홍보 대행이나 요즘 SNS 홍보나 그리고 인터넷 방송 홍보를 대행해 주는 곳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 참여해 볼 생각입니다. 작은 기업과 크리에이터 매칭 공모전에 선발된 기업에게는 케이블 방송 채널을 통해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1인 영상 창작자도 온라인을 통해 본격적으로 지역 기업과 상품 홍보에 나섭니다. 선정된 창작자는 최대 300만 원의 상금과
제작비도 지원되고 영상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지만 특색 있는 지역 기업과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매칭 공모전에 스타트업 기업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1년 반 전 포항의 한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인부가 담벼락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건설사 관계자와 원청업체 등에게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사고 위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가 소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북구 창포동 공사 현장에서 50대 인부가 숨진 건 지난 2017년 12월 11일. 5.4 강진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기로 작업장 바로 옆에 있던 주택 옥상에 콘크리트가 떨어지면서 인부를 그대로 덮쳤습니다. 무너진 주택 건물은 지진으로 파손돼 철거 대상이었고 사고 당시 강풍까지 불었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작업을 강행했는데 보호망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물론 숨진 인부는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해당 건설업체 대표 62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회사 공사부장 B씨 등 공사 관계자 4명에게 벌금 50에서 300만 원을, 원청업체를 비롯한 관련 업체 3곳에는 벌금 2에서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공사부장 B씨는 사고가 발생하자 작업 도구를 숨겨 재해 원인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동종 전력이 있다는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지진이나 강풍 등 예상하기 어려웠던 자연재해적인 요소 등 그 밖의 사정들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창포동 대규모 아파트 신축에 따른 기부 체납도로 개설 공사 현장으로 취재팀은 원청업체 중 한 곳인 지역모 건설업체에 연락을 취했으나 응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 경상북도 구미시가 5G 테스트 베드 국가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5G 테스트 베드 사업은 5G 융합 제품의 개발과 이동통신 네트워크 간의 연동시험 환경을 제공해 국내외 시장 진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5G 기반 테스트베드 장비를 5월부터 구축하고 향후 5년간 총 사업비 198억 원을 투입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 서비스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필로폰을 유통하고 상습 투약한 혐의로 태국인 29살 A씨 등 16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대구에 있는 외국인 술집 등에서 태국인을 대상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고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대구 경북 지역에서 경찰에 적발된 마약류 사범 113명 가운데 외국인은 33명으로 3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본격적인 무더위에 대비해 폭염 대응 체제에 들어갑니다. 이에 전 구급대를 폭염 구급대로 지정하고 모든 구급차에 얼음조끼와 얼음팩, 생리식염수 등 체온 저하 장비를 비치해 온열 질환자에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또한 48곳 119 안전센터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더위에 지친 시민들의 휴식처로 활용하게 됩니다. 최근 5년간 대구 지역 폭염 일수는 연평균 29.6일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지난해 온열 질환자 수는 139명으로 연평균 52명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운전면허를 잦은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가 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면허를 스스로 반납한 대구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2014년 100명에서 지난해 381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구 지역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률은 아직 2.6%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대구시는 오는 7월부터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잦은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 10만 원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주시가 청년 희망 사다리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를 모집합니다.
청년 희망 사다리 사업은 기업과 청년 구직자를 연결해 기업에는 2개월분의 인건비를, 근로자에게는 300만 원의 근속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집 대상은 경주시에 소재하고 상시 근로자가 100인 미만인 중소기업과 현재 구직 중인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 자세한 사항은 경주 상공회의소로 문의하면 됩니다. 영천시가 지역 화폐인 영천사랑 상품권 발행을 앞두고 가맹점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영천시에 등록된 음식점, 주유소, 병원, 학원, 미용실 등으로 다음 달까지 시청 일자리 경제과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오는 7월 공식 발행 예정인 영천사랑 상품권은 5,000원권과 만원권 두 종류로 6%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며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30만 원입니다. 미용 산업의 경향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대구 국제 뷰티 엑스포가 24일부터 4일 동안 대구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화장품과 피부 관리, 의료 뷰티 등 미용 관련 기업 160개가 참여해 다양한 유행과 새로운 제품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올해는 미용 경기 대회와 피부 동안 선발 대회, 유명 메이크업 아티스트 초청 세미나 등 다채로운 볼거리도 함께 마련됩니다. 대구 경북 지역 헌혈자가 감소하면서 혈액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21일 현재 대구 경북 지역 혈액 보유량은 2.91분으로 적정 수준인 5일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대구 경북 혈액원은 전국적인 혈액 보유량도 4.21분에 그치고 있다며 헌혈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약 500여 개 협력 응급실을 통해 일사병, 열사병 등 온열 질환자 현황을 분석한 뒤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난해에는 무려 48명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했으며 그중 경북이 1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수출이 올해 들어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세관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대구의 수출액은 6억 3천만 달러, 경북은 31억 1천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0.1%, 6.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수출액이 줄어든 건 올해 1월 이후 4개월째입니다. 품목별로는 특히 철강과 금속 제품, 기계와 정밀기기 분야 수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교역이 전년보다 18% 넘게 감소한 것이 전체 수출 부진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경북도 내 혼자 사는 노인 인구 비율이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51만 3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23%인 11만 9천여 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25%로 가장 높았고 경북, 경남의 순이었습니다. 경상북도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오는 24일까지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긴급도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지방도와 위임국도를 대상으로 교량과 터널, 도로 절개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절기상 소만에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기온도 온화했는데요. 앞으로 기온은 점점 더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함께 살펴보시죠. 수요일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이 10도로 시작해 한낮에 27도까지 기온이 올라서 덥지만 아직까지는 습도가 낮아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맑겠고 깨끗한 하늘이 드러나 있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마음 놓고 바깥 활동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번 주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주 후반에는 또다시 30도 안팎의 한여름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과 낮, 또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기에 걸리기 쉬운 날씨인 만큼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